여기서 좀 이제 제가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지금 공관위원장이 윤 정권 탄생의 책임자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친문인데 네. 시작은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만큼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그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과거 정권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다 이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이름을 해야 되는데 한둘은 잘라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돼. 혁신은 뭘로 하느냐? 인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물로 해야 된다. 네.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정책은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결과 가지고 하는 거고. 네. 인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다 이 사람 해서야 인물로 안 되니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라고 하는 혁명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책임질 만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선비적인 네.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일단 실장급.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관은 우리끼리 허수아비. 실장이 부르면 장관 바로 튀어 들어가죠, 솔직히. 장관은 허수아비. 네. 장관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는 청와대 수석이 왕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뭐 할 수 있어요? 네. 청와대 수석이 왕인데 그 수석을 통제하는 사람이 실장이잖아요. 그럼 실장급. 그 다음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 그가 안 했다고 해도 자기가 얼굴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에 욕을 먹으면 제가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 때문에 감옥 가야 되면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책임을 지고 지금 뭐 잠재적 정계은퇴 상황입니다. 지금. 저 군산에서도 내가 한번 뵀는데 우리 대학 후배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찰 아닙니까? 나는 기회가 또 그렇게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 또 정부가 바뀌고 이러면 기회도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이어 달려야 돼요? 그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를 잡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 달라는 원로 학자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찍어서 너 나가라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실장이 누굴까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있나 보다. 노영민 실장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 저는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180석인가 그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국회 한정된 자리 아닙니까? 너무 많이 되겠다. 또 기초 우리 지방선거 하면서 패배를 또 많이 해서 쉽게 말하면 자리가 없잖아요. 혁신은 해야 되는데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비워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상식적으로. 자, 누가 비워야 되겠어요? 자, 1번. 많이 한 순으로 그냥 빕시다. 많이 한 순으로 비울 수도 있고. 정말 무슨 많이 해서 비우라고. 많이 한 순으로 우리 그만 좀 비워봅시다. 같은 값이면. 두 번째는 전임 정부 때 일했던 사람으로 합시다. 일 안 해본 사람보다. 정부에도 나가보지 않고 지금 실력을 배양하는 정치인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꼭 다선, 컷오프 이런 표현 이러니까 좀 세 보이죠. 좀 세기다가 좀 속상하죠. 내가 그런 대상이 돼야 돼. 잘리냐 하는. 근데 그거를 저는 당연한 기준을 저는 이명박 위원장께서 말 못할 무슨 경천동지할 기준을 말하신 게 아니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상식의 이야기를 위원장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분 원래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왜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장 세력이 안 된 분이라 학계에만 있어서 꼬장꼬장 하신 분이. 학계는 태두세요. 정치학계에서는 태두신데. 아주 태두. 존경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지금쯤은 제가 그 선생님이 아마 답답해 하실 게 내가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뜻을 이렇게 모르나. 욕심이 과하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거기에 막 이렇게 뒤틀고 막 해석도 막 그렇게 뒤틀고 하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게 검찰 개혁하고 부동산 정책인데 자 부동산 정책하면 생각나는 분이 죄송합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님 국토부 장관 생각나고 김수현 정책실장 생각이 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안 하세요, 사실은. 내가 다시 이야기해 부동산이든 검찰이든 그들이 지향하고 실력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실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 있어야 될까 합니까? 물론 김수현이나 김현미 개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금융으로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은 토지로만 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검찰 개혁도 저는 뭐라고 보느냐? 나는 쏙 아픈 게 검찰 개혁이 왜 우리 실패했을까? 하나는 그래도 서울법대 나오고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사라고 하는 분들. 실제 일 시켜보면 잘한대요. 근데 차관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 하나도 없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검찰 전체가 이 정부는 검찰을 적대시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겠다. 불만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통제도 안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의 근간을 사실 근간 조직이잖아요. 이걸 잘 해서 근간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가정하고 검찰이야말로 사실은 좀 손봐야 되는 대상이란 가정하고는 아주 다르잖아요. 근데 어쩌면 검찰을 아주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그냥 아주 까부수려고 오해할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초기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 통제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오픈 마인드를 했다면 검찰에 신망받는 검찰 출신 또 법조계 출신으로 하여금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수장을 삼고 내부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면 훨씬 성공적이었고 저는 정권도 연장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크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고 검찰 개혁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칼잡이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물론 지금 윤석열도 사실은 검찰에서 존경받지 않던 사람이고 그렇죠. 외곽에 있는 그냥 칼잡이였죠. 잘 알지도 못했던 거고 또 조국도 서툴렀던 거고 뭐 거기다가 뭐 나는 뭐 윤석열을 추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뭐 인사와 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민정인데 결국은 이게 여차하면 조국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조국 장관은 분명히 민정수석 시절에 윤석열 지검장부터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서를 올렸고 또 그때부터 앙금이 축적돼 가지고 본인이 피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국 장관 보고 책임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의 보고서가 올라가도 그걸 무마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의 지휘 계통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비서실장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왜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특히 그 비선을 싫어했던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법조인이 돼서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비서실장을 통해서 물론 비선도 여럿이 거기에 개입은 했겠죠. 뭐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 비서실장 라인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거는 아무튼 두 개혁이 실패했다면 그건데 그러면 상징적으로 어쨌든 누군가가 또 그 두 개혁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실패를 평가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건 학자의 몫이지만 책임을 지는 건 또 인물의 몫이잖아요. 뭐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미 김수현 실장이나 김현미 장관이 책임지는 흐름으로 다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인 검찰개혁 부분은 그게 이제 불명확해진 거죠. 사실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주체는 검찰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체적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나중에 공도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공도 많거든요. 공과가 있는데 그리고 공과를 해놔야 이게 누구를 처벌하고 뭐 이게 누구의 길을 막고 이게 아니라 다음 정부가 다음 정치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